여러분, 기업 부채가 위기가 된다. 그래서 상장 기업들이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말 여러분 사실일까요?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말입니다. 단기 부채 폭증이 기업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거를 한번 보시죠. 상장기업 유동 비율 100% 미만 기업 수입니다. 105개나 됩니다. 105개. 여러분, 상장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나가는 기업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유동 비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란 뜻이고요. 100% 미만 기업이라는 것은요, 부채에 대해서 말입니다. 내가 유동화를 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비율, 이게 100%거든요. 100% 미만은요, 못 갚는 기업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회사채가 돌아오면 못 갚을 수 있는 기업이 105개나 된다는 거예요. 105개. 와우,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상장기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유동 비율,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상장기업. 유동 비율이 50% 미만인 기업은요, 작년보다 좀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러나 11개나 됩니다. 11개. 11개는요, 50% 미만이니까 회사채가 갑자기 쑥쑥 돌아오면 그야말로 디폴트예요. 디폴트. 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50에서 100% 미만, 작년엔 86개였는데 올해는 94개입니다. 이 94개도 한꺼번에 지금 회사채가 도달을 하면 이것도 꼼짝 말아요. 이것도. 이 두 개가 합쳐보면 105개입니다. 94개와 11개. 이 11개, 그러니까 105개 기업들은요, 결국 말입니다. 회사채가 돌아오면 돈을 갚지 못하고 파산한다는 이야기예요. 파산한다는 얘기.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지금 회사채 시장이 위기다.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조금 상황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 상황이 나아진 것은 대기업, 그것도 신용도가 높은 재벌 기업에 해당되는 거지요. 다른 대기업들까지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어느 기업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채가 한꺼번에 몰려오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100% 이상 200% 미만도 206개에서 220개로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빚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빚이 쌓여간다. 빚이 쌓여간다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200% 이상은 줄었습니다. 빚이 적은 기업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148개에서 129개로. 이게 여러분, 이 지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좀 어렵게 보이지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결국 말입니다. 기업들이 회사채가 한꺼번에 몰려오면 막아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기업들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업들로 가도.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언제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부채 비율만 하더라도 1298%입니다. 1298%. 이것은 뭐 망한 기업이나 다름없습니다. 망한 기업이나. 뭐 1298%면 이게 버텨냅니까? 에어부산도 보세요. 2227.6%입니다.
자본 잠식했습니다. 자본 잠식. 제주항공도 1913.2%입니다. 예, AK홀딩스도 지금 심각합니다. 애경이에요. 애경. 이게 303.1%입니다. 예, SD생명과학도 302.0%고요. 그 외에 하나투어도 388%고요. LIS도요. 지금 2119.3%입니다. 장난 아니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 105개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업들이 계속 버텨날 수 있을까요? 버텨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상장기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상장기업은 비교적 우량한 기업들이에요. 이런 비교적 우량한 기업들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유동 비율이 51.8%밖에 안 돼요.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에어부산은 56.7%고요. 티웨이 항공은 48.1%, 제주항공은 54.2%고요. AK홀딩스는요. 애경그룹이에요. 애경그룹이 71.4%밖에 안 돼요. 참 열악하죠. 진짜 열악합니다. 예, 상황이 이럴진데 기업들이 줄폐업 안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저는 줄폐업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봐도 그나마 제조기업들이 좀 낫습니다. 제조기업 302개는요. 예, 유동비율이 211% 평균이 말입니다. 그나마 좀 낫죠. 비제조업 보세요. 비제조업. 비제조업은 작년에 276.3%였는데 올해는 184%. 비제조업에 들어가는 뭐 항공사들이 지금 워낙 난리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유동 비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줄줄이 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지금 대변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요.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도. 2021년 9월 말경에는요. 238.8%였던 것이 2022년 9월 말에는 221.3%로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졌어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 보더라도요. 단순 계산으로 보더라도 지금 17%가량 떨어졌잖아요. 17%가량. 17.5%가량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요. 유동 비율이 약해진다는 것은 이게 쉽게 말하면 채권이라든가 부채가 돌아왔을 때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 올해는 어떻게든 이게 버텨서 나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돈맥 경화 상태가 아직 풀린 것이 아니거든요. 채권의 위기가 대기업들 몇몇 재벌 기업들에게는 고금리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요. 이게 자금 조달이 굉장히 아직도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돈맥 경화가 유동 비율을 더 떨어뜨릴 거고요. 유동 비율을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많은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을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언제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니까요. 정부가 돈으로 막는다고 이야기해도요. 한계가 있어요. 무조건 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업 부채의 위기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더 잔인하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업이 지금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요. 함부로 대규모 투자를 일으키는 것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거고요. 내 기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